오늘이 101주년 3.1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1주년 3.1절을 그냥 두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이 기념식을 대체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가 2월 29일 저희들이 항상 매주 토요일마다 대화문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였는데 이번에 중국 폐렴 때문에 저희들이 집회를 취소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나기가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소나기에 대응해서 괜히 많은 국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집회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중국 공산당과 살인마 김정은의 간첩 괴뢰 정권 문재인을 규탄한다. 3.1절 100일 주년인 오늘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 2월 29일 현재 중국 폐렴 확진자가 하루 새 813명 증가하여 40일 만에 확진자가 총 3,150명, 사망자는 17명이 되었다. 베트남은 2월 29일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의 여객기에 대하여 하노이 착륙을 거부하고 한국인 무비자 입국도 16년 만에 처음으로 불허했다. 한국은 세계의 모범 사례라는 자화자찬을 하며 중국 감염원 차단 골든타임을 날리고 확진자 수 세계 2위 중국 폐렴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다. 한국인 입국금지 제한하는 나라가 유엔 회원국 3분의 1이 넘는 71개 국가가 되면서 우한 폐렴 피해국에서 가해국 신세로 역전됐다. 문재인이가 중국을 봉쇄하지 않는 숨겨진 이유가 그 무엇인가? 우한 폐렴 용어는 쓰지 않으면서 대구 코로나, 대구 경북 강력 봉쇄, 전수조사를 입에 올리는 것은 국민을 절망케 하였다. 중국과 운명공동체, 중국문과 함께를 강조한 문재인의 주장은 문재인의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일러주는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한국에 대한 여행 정보를 3단계로 올린 상황에서 29일 최고 등급인 4단계 경고로 격상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단계 격상된 상황에서 한국 등 확산국에 대한 입국 제한 등
조치는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만에 하나 미국이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나설 경우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나머지 나라들이 일제히 가세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판단한다. 대구 경북은 정부 방역 대책 실패에 따른 최대 피해 지역이다. 대구 시민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여당 대변인이 대구 경북 봉쇄 표현까지 하였는가? 이것은 중국인 입국을 방치한 문재인의 책임을 대구로 돌리려는 우명한 흉계요 계략이 아닌가? 문재인은 기생충팀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하며 파한대소하는 불성사나운 장면을 연출하고 우한폐렴은 머지않아 종식될 것, 국제사회가 한국의 감염병 차단을 높게 평가한다는 자화자찬 뒤에 국회가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단기적 원인으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감염의학회 등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무시하면서 문재인이가 중국인 입국을 의도적으로 방치하여 중국 폐렴이 전국에 확산되도록 한 것이며 근본적인 원인은 짧은 재임 2년 6개월 동안 재정 억자, 경기 활성화, 경제 성장, 전작권 전환 연기 등 한미동맹 강화, 개성공단 폐쇄,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 사드 배치 등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의 주도권을 주고 선진국으로 달려가는 박근혜 대통령을 김무성, 유승민을 포함한 탄핵 세력들이 문재인 종북 세력들과 협잡하여 거짓 신문기사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 헌법재판소에 불법 파면함으로써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중국 공산당과 북한 김정은을 추종하는 주구들이 정권을 불법 찬탈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정권을 잡은 후 지금까지 주요 행적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농선언, 남북군사합의서, 평양루나도 연설을 통하여 김정은에게 적화를 약속하고 항복선언을 하였다. 문재인은 국정원의 대공기능 무력화, 국군 보안 사령부 해체와 간첩이 민간인 직제에 보임할 수 있도록 한 군원사 창설, 20기계화사단 해체, 26기계화사단 해체, 30기계화사단 2020년 해체, 휴전선 동부전선 핵심 전력인 이사단 해체, 북한군 남침을 막는 대전차 방어벽 철거, 지피철수 및 폭파, 한강하고 북한군과 공동조사 및 해도 북한군에게 전달, 강화도 북단의 대한민국 영토인 한박도 북한군이 점령 등 국가안보와 국방을 거의 허물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근본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혹이 큰 탈원전 정책을 통하여 국가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있으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해안과 지도력으로 이뤄낸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유지 관리 기술은 탈원전으로 세계 원자력 발전소 건설 시장에서 퇴출되고 많은 엔지니어들이 중국 등으로 이적함으로써 어렵게 개발한 고부가치 기술들이 중국 등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국가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으며 조국 비리,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신라전 대형 금융비리, 권력과 의회 독재를 위한 공수처법, 문재인 세력의 대형 비리와 부패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검찰의 권력 견제 기능 축소, 외교 참사 및 외교 고립, 한미동맹 파괴 행위 등 문재인 이적 세력의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반민족적 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과 운명 공동체인 탄핵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건만 보수파 정당이라는 세력은 이를 그동안 막지 않아왔으며 자유우파 세력을 대변할 정당은 눈을 씻고 둘러보아도 하나도 없다. 오직 있는 것은 태극기를 분열시킬 목적으로 움직이는 위장 보수 세력들과 위장 태극기 세력, 위장 보수 세력, 위장 보수 정당뿐이며 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색상을 홍등가나 유흥가에 대표되는 색상으로 하면서 사람이 촛불을 들고 있는 형상을 당의 마크로 한 정당은 이제 대놓고 커밍아웃하였다. 이 나라를 망친 탄핵 세력들과 기회주의 세력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발전시키고 선진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이들은 개헌으로 친중 내각제와 친중 종북 연방제를 최종 목적지로 가는 데 있어서 자유 보수파 국민을 기만하는 역할만을 할 것이다. 3.1절 100일 주년인 오늘 2020년 3월 1일 우리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나, 문재인이가 국민보다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 북한 김정은을 우선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각자 중국 패렴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 중국인 입국을 의도적으로 방치하여 중국 패렴이 전국의 확산, 사망자 발생 등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한 문재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셋,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이 중단된 상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중국 공산당에 비굴하게 불종하고 있습니다. 다섯, 중국인 입국자가 약 1만 5천에서 2만 명, 중국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유학한 학생이 약 7만 명,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와 중국 유학생들을 즉각 귀국 조치시켜라. 여섯, 중국 패렴에 관련 방역 대책 전권을 전문가 그룹인 대한의사협회에 위임하라. 일곱, 문재인은 중국으로부터 감염원 차단을 의도적으로 하지 함으로써 중국 패렴 확산과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문재인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가라. 여덟, 만약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할 경우 대한민국 자유보수파 단체 모두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며 강력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20년 3월 1일 대한민국 자유보수파 단체 연합일동.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버님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101주년 3.1운동 기념일을 맞고 있습니다. 100년 전 3.1운동은 일제 무단 통치에 대한 저항, 그것으로 의미가 그치지 않습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 애국 지사들은 세계 조류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민족 자결주의에서 민족주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구사회를 지배하던 민주공화국 개념을 찾아내고 그리고 진실과 양심과 정의가 통하는 도의국가를 건설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한 고귀한 정신적인 유산의 바탕 위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 있었고 북괴 적화 통일을 위한 남침을 저지할 수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와 부국 강병 정책을 통해서 21세기 IT 산업의 첨단을 건넌 OECD 선진국의 일원으로 자랑스럽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오늘 저희들은 정말 자책감과 자괴감으로 선조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종북 좌파 문재인 일당이 대한민국을 장악한 지난 3년, 대한민국은 나날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매일같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상권 분립이 붕괴됐습니다. 양심과 진리, 정의, 공정이 사라졌습니다. 언론과 사법기관을 장악한 좌빨 일당은 이 대한민국을 사실상의 전체주의 독재 체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좌빨 주사파 일부 세력은 태양광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권 사업을 중국과 밀접하게 관계하여 거래하면서 대한민국을 친중 반미 국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2016년 겨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넣은 국회 탄핵 결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빨 세력과 결탁을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62명의 새누리당 배신자들은 지금 오히려 보수 통합이라는 위장 간판을 내걸고 4.15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히려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상황으로 이러한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3.1절 101주년을 맞는 저희들의 마음은 참담하기 거짓도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보면 바로 이 종북 좌파 정권이 국정 수행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370명이 더 증가를 해서 확진자가 드디어 3,500여 명을 넘었습니다. 며칠 전 세계적인 투자 회사인 JP 모건에서 3월 20일쯤 피크를 맞이하고 10,000명이 감염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을 때 저희들은 설마 그렇게까지야 하고 의문시했습니다만은 이제 하루에 확진자가 800명, 900명, 10,000명 확진 발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우한 폐렴이 확산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문재인 정부에 있습니다. 초동 대응의 실패, 방역 시스템 구축의 실패가 그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발원제인 중국인의 한국 입국을 금지하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염병 같은 사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우한 폐렴의 확산을 주도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조차 오늘 아침 발간된 신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취하자는 것은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비싼 대가를 누가 치러야 합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협회가 7차례에 걸쳐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했습니다마는 이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4월 초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일본 방문에 맞추어서 가기 전에 3월 말 단 하루라도 한국을 방문토록 해서 또 북한 비핵화 평화 쇼를 벌여가지고 4.15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러한 정치적 판단,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꼭 성사시켜야겠다는 그러한 간절함, 바로 그 때문에 시진핑을 마치 청나라 황제 모시듯이 섬기면서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근본적인 대책을 고의적으로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3,500명의 확진자 중에서 1,200여 명은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은 환자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미 전국적으로 폐렴이 확산이 되었고 지역사회 감염도 시작됐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얘기합니다. 대구와 같은 사태가 내일 당장 서울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경기도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대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뻔뻔스럽게도 오늘 이때까지도 중국인 입국 금지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한국에 부한 중국인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발병률이 아주 낮다는 막 그러한 어떤 인식 속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고 있는 박능우라는 작자가 중국인보다도 한국인이 더 위험하다는 그러한 망발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 국본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문재인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지금과 같은 안이한 판단과 방역 속도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국민들에게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둘째, 대책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세계 78개국이 대한민국에 입국을 제한하는 그러한 무능한 외교를 보이고 있는 강경화 외무장관을 적각 해임함으로써 정부의 어떤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인 입국에 관한 특별관리 대책과 이미 입국해 있는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적각 실시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역 시스템에 관한 모든 정권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진 전문가들에게 정권을 위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 공공기관들은 그러한 전문가들이 내리는 결정에 완벽한 지원 체계를 갖추기를 촉구합니다. 문재인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길 수 없다면 당장 내려와라! 방 빼라! 우리 국민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제2의 대한 독립선언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서 이 폭발하는 국민의 분노를 문재인은 결코 외면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워낙 이 서울시와 이 문재인의 경찰이 좀 철통같이 지금 이 통제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도 이제 압박을 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1시간 정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1절인데요. 3.1절 때 우리 선조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3.1절 만세 태극기 든 게 아닙니다. 그때도 일제 경찰들이 아주 그냥 철저하게 통제하고 3.1절 집회를 준비했던 사람들 누명씌워서 감옥 보내고 다 그런 통제와 탄압을 뚫고 집회를 했던 게 3.1절입니다. 근데 오늘 이 3.1절 집회를 우리가 원래 국본 그리고 만민공동회 등등 각종 외국단체들이 함께 하기로 꽤 일찌감치 우리가 다 예고를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한폐렴이 문재인이 은폐하던 것이 결국 더 이상 은폐 못하고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한폐렴 터지자마자 문재인과 박원순이 조치했던 것은 멀쩡한 집회를 탄압하고 집회를 금지하고 마치 집회 때문에 우한폐렴이 퍼진 것처럼 조작 날조 선동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집회도 이렇게 기자회견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의학적 보고서 한번 다 보세요. 어떤 보고서든지 우한폐렴에서 가장 안전한 게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밖에 나와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어디 안에 들어가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일하는 실내는 통제하지 않고 이렇게 집회 바깥에 야외만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 집회를 다 막은 게 아니에요. 광화문 서울역 일대, 우리 태극기 집회하는 일대 여기만 다 막아버렸습니다. 여기를 안 막았을 때, 박원순과 문재인이 여기 안 막았을 때 집회를 통해서 우한폐렴이 번져가는 게 아니라 우한폐렴은 은폐해온 그들의 거짓이 탄로날까봐 시작하자마자 집회부터 막아버린 겁니다. 오늘 드디어 중국인 유학생 확진자가 강릉시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정말 저 같은 일반인이 아니라 의사협회, 감염예방학회 위험하다. 이미 중국의 코로나는 후베이성을 넘어갔다. 50% 이상이 후베이성 바깥에서 검진되고 있는데 중국인 통제 안 하면 큰일 난다. 아무리 얘기해도 문제없다고 들어보려더니 지난주에 중국인 유학생 3만 명 들어왔다가 오늘 강릉시에 해가지고 확진자가 발견이 됐는데 그것도 원래 중국인 유학생 들어오는 거 다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강릉시가 따로 조사하다가 잡힌 겁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 얼마나 많은 중국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 퍼져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확진자가 3,500명 넘어갔죠. 뭐 200명, 300명 할 때는 전부 다 한국인끼리 걸렸다 이렇게 덮어씌웠는데 이제 3,500명 되니까 도대체 어디서 언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통제불능이라고 나온 겁니다. 미국 언론 말대로 아웃 오브 컨트롤 돼버린 거예요. 근데도 금요일날 문재인은 야당 대표를 다 불러놓고 부른다고 간 것도 웃긴데 불러놓고 중국인 입국금지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중국인을 입국금지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한국인도 입국금지한다. 이런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입국금지 및 제한당하는 나라가 78개국 됐어요. 78개국. 문재인이 그 말 떠날 때 금요일 때는 50개국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 78개국이 한국인들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문재인은 중국인을 입국 금지시키면은 한국인이 입국 금지될까봐 못하겠다. 끝까지 안 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말로 미국 언론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 오늘 미국에서 한 명 사망했어요. 미국 언론들이 한국 빨리 입국 금지시켜라. 한국 위험하다. 이제 미국이 한국을 입국 금지하게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문재인이 78개국 이제 조만간 100개국 넘어가겠죠. 그 상태에서 이미 대만, 홍콩엔 입국금지 걸렸고 미국, 일본 그렇게 입국금지 걸리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고립되고 사실상 중국의 동북 4성으로 편입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문재인이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폐렴을 잡을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시진핑에 잘 보이고 중국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중국의 모든 병을 함께 나눠 당하고 오직 그것만 머리에 잡고 있는데 야당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 그거부터 해임시켜야 되는데 그 말도 제대로 떠들고 있지 않습니다. 101년 전 3.1절 때 우리 선조들이 시간 남아서 나온 게 아닙니다. 시간 남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후원금 받으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드디어 미국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야 자유민주주의로 독립을 이룰 수 있구나 그 국제 흐름을 타고 다 나오신 겁니다. 선조들이. 지금 국제사회의 흐름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강력한 자유주의 일서가 아시아 전체를 다 퍼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홍콩 자유와 대만 독립정권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찰나에 우한 폐렴이 지금 발병되는 지역을 보면은 시진핑과 1대1로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떠든 나라 중심으로 쫙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저기 카자흐스탄, 이란, 이탈리아 중국몽을 함께 했던 나라, 함께 하자고 떠든 나라 중심으로 다 퍼져나가고 있어요. 101년 전 우리 선조들처럼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질서에서 이탈한 문재인의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지금 얻어맞고 있는 겁니다. 올해 문재인이 3.1절 연설하면서 3.1운동의 정신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겠다 그러는데 3.1운동의 정신은 문재인 같은 친중파, 종북파를 척결하는 게 3.1운동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친북, 종북 정권을 제대로 막지 못한 야당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런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바로 오늘 3.1절 많진 않지만은 지금 댁에 계시는 분들, 직장 계시는 분들 이 유튜브 통해서 보실 때 마치 우리가 원래 했던 것처럼 모두 여기다 대한문광장, 광화문광장 모여서 문재인 타도 외치겠다는 그 정신을 방 안에서도 유튜브 보면서도 우리 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뭐 구호가 안 되죠? 구호 외치면 안 되죠?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3월 1일 이렇게 서울시장과 대한민국 경찰,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핍박하는 이 현장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다른 분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지금 남대문 경찰서에서 과할 정도로 저희들을 보호해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남대문 경찰서장이 바뀌니까 이렇게까지 기자회견에도 거의 기동대가 오듯이 이렇게 과하게 보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월 26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을 필두로 해서 대한민국의 의료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자들에 대한 전면적 입국 금지를 지금까지 7차례 이상 얘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단체들은 1월 28일부터 29일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을까지를 요구하며 입국 금지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중국 대사관에도 부족하나마 서한 전달을 2차례 하며 기자회견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월 21일 날 불과 2월 21일 기준으로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훌륭하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국에 가서 중국으로 중국 공합당을 비롯해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그 생쇼를 하시더니 21일 날 그러니까 우한폐렴이 발생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갑자기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주의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려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묵살하던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심각 단계로 올리진 아니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날 뭐가 그렇게 갑자기 급해졌는지 서울 광장을 그리고 광우 광장을 기점으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금요일 2월 21일 금요일 4시 35분에 문자로 집회 금지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총무과 팀장에게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단체가 어떠한 집회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집회에 금지 장소의 명확한 장소를 특정하고 집회 규모, 면적, 참여자 연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문 내용에는 그 단체가 주관하는 22일부터 집회 및 향후 집회를 일정을 모두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단체가 광화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집회와 기자회견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이가 저희들을 원체 고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을 명시해서 빨리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괜찮느냐? 자, 그것이 지난주 목요일까지 오지 않아서 제가 목요일날 다시 더 디테일하게 해서 서울시청에 가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요일날 왔는데 이 자들은 집회와 기자회견의 구분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공문 회신을 해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남대문 경찰서 관계자 여러분, 광화문 광장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 다 모여서 강남역에서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종로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그리고 경찰청에 똑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회신을 하지 않은 겁니까?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는 자들이 집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고발까지 당한 시민들이 공문을 보내고 민원을 넣는다면 당신들이 먼저 나서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법자가 되지 아니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우파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기자회견과 소규모 집회를 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가서 이 우한폐렴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우한폐렴의 심각성을, 이 우한폐렴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과 그리고 집권 여당이 있음을 명확히 하시고 주변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이 우한폐렴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언론인 되시고 언론 매체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당 한국당 오상종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 지금 좀 떨어져서 모이지 마시고요. 좀 삼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 계지 마시고요. 좀 떨어져 주실래요? 예, 저기 간격을 이격 간격을 많이 떨어뜨려 주세요. 이게 집회가 되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무한폐렴 없애려면 중국 국경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댐은 다 터져놓고 우리 보고 삽으로 터진 홍수를 막으라고 하는 저 문재인은 대한민국 서울시장이 아니고 중국의 노비예요, 노비. 저 문재인도 중국의 신하예요. 우리 위대한 국민들을 중국의 노비와 중국의 신하로 만드는 저 문재인 박원순을 타도해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염병 식민지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야외에서 이렇게 집회하는 거는 전염병 퍼지지 않아요. 지하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곁에 붙어 있는데, 언론과 서울시와 정부에서 지하철이 가장 위험하다고 한 번도 브리핑하지 않아요. 지하철 탈 때 사람들끼리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서로 접촉하지 말라는 경고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런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실제로 문재인과 박원순이가 중국 폐렴을 퍼뜨리는 슈퍼 전파자이면 틀림이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우익 애국단체, 대구, 죄 없는 교회 탄압하는데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저자들이 중국을 담아가는 공산당 빨갱이들이기 때문에 저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재인, 박원순 같은 토착 빨갱이들을 몰아내지 않으면은 광우병 걸려가지고 뇌송송 구멍탁 해가지고 촛불 들고 우파 정권 타도하는 폭동 일어나고, 이제 자기들이 정권 잡으니까 바로 저런 중국 역병을 수입해가지고 국민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교회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천지 교회 광주 교인들이 22,880명입니다. 거기에 어제까지 아무도 확진자 한 명 없다는데 신천지 교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신천지 교회가 되고 오면은, 신천지 교회가 되고 오면은 아침에 꺼져주세요. 아침에 바이러스 먹었는 머리 꺼져주세요. 나가세요. 주님만 믿는 사람만. 아침에 그 예수 감기 걸리면 안 돼. 나 신천지 교회 좋아하지 않아. 아침에만 종교가 아니야. 신천지가 중국하고 관련이 있고 문재인하고 가장 친한 종교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제 설명을 잘못. 대구에 오면은 신천지 교회가 슈퍼 전파자가 되고, 광주 가면은 한 명도 22,880명 중에 한 명도 안 걸린다는 이런 진단이나 보도는 바로 이 정권이 철저하게 종교, 지역, 그리고 세력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해서 탄압하는 그러한 정치 편향적 정권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도 위험하면은 예배를 절제해야 되고, 우리 집회도 마찬가지로 진실로 지하철 타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면은 우리는 집회를 절제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실상 훨씬 더 위험한 청와대와 서울시청을 내버려 두고 우익 애국 단체, 우익 애국 지역, 우익 애국 종교만 따라다니면서 탄압하는 건 이제 신천지 떼고 앞으로 교회 탄압할 거예요. 철저하게 촛불 좌익 세력이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 무한 폐렴을 판단하면은 진짜 원인은 방치하고 가짜 원인을 척결함으로써 결국은 대한민국이 중국 폐렴 공화국으로 밖에 나가면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아니고 리퍼블릭 오브 코로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온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코로나 공화국으로 만드는 문재인, 박원순 저자들을 타도하고 저자들을 처단해야만이 이런 질병, 역병, 재앙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애국단체들 힘을 합쳐서 문재인, 박원순 몰아내면은 위장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위협받고 있는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런 중국몽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전염병 재앙을 피해갈 수 있다. 이런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중국 폐렴 때문에 상당히 많이들 불안하시고 또 걱정들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늘 3.1절 100일 주년 기념을 통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과 문재인 이적 세력들의 이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많은 국민 여러분께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자유우파 보수단체 연합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